저희 아까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부에서는 음이형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이번에는 안정형, 저희 주변에 있는 안정형 분들의 이야기와 또 살면서 겪었던 안정형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변에 안정형 좀 많으신 편인가요? 음. 저는 이거를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지 녹음할 때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안정형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책을 딱 봤는데 안정형 쪽에 줄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감이 없나? 근데 이제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안정형을 좀 이해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장원 씨는 어떠세요? 저도 안종영에 진짜 줄친 게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근데 생각나는 친구들은 또 있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뭐 지나쳤던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안정형들이 네네. 좀 떠올라요. 네. 그래서 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막 음. 뭐 줄은 안 쳤지만 네. 그 설명하는 어떤 특징들을 네. 안정형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표들이 일단 이미 확고하고 네. 좀 굉장히 이렇게 성취에 좀 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일단은 잘 해내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게 되게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막 심각하게 하지 않는 느낌도 있고 근데 그건 어차피 제가 다 겉으로 봤던 모습들이니까 사실 그 친구도 뭐 어떤 배경이 있고 그런 생각의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음이용에 비하면 훨씬 어떤 그 해 나가는 그 힘이 네네. 훨씬 강하지 않았나. 좀 생각나는 특징들이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여기서도 이제 나왔던 지금 뭘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떤 돈에 대한 관념도 확실히 일찍이 형성이 돼 있고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만나면 막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네네. 대해서도 관심이 항상 많고 음, 뭐 주식 투자나 막 이런 어떤 네네네네. 그리고 커리어를 어떻게 쌓고 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미 그걸 성취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보면 네.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같아요. 예, 맞아요.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 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안정형들을 보면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삶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지. 근데 나는 못하겠다. 저도. 네, 딱 보면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그 안정형의 사람들은 힘들다라는 생각을 못 할 거예요. 못 하고 그냥 이게 의미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제 주변의 안정형들도 보면 그 바쁘게 사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취미이자 맞아요, 삶의 맞아요, 어떤 맞아요. 원동력이자 예, 약간 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이형이야. 근데 안정형으로 살고 싶어. 그래서 따라했다가는 이제 가랑이 찢어져. 가랑이가 찢어지죠. 예. 절대, 그러니까 물론 그 밸런스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음이형인데 안정형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런 좀 배워올 만해 하면은 그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는 괜찮으나 나 음이형인데 안정형으로 100% 살아보겠어라는 거는 조금 스트레스지 않을까. 반대로 안정형한테 너 오늘부터 유유자적하고 계획 이런 거 세우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봐 라고 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거든요. 반대로 안정형들에게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조금씩 그 닮아가는 것 같아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음이형인데 주변에 안정형과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하다면 네네. 영향을 받으면서 밸런스가 조금 더 맞춰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아버지는 음이형이시고 어머니는 안정형이세요. 그러니까 그 두 분한테 각각 영향을 받아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 이제 음이형이잖아요. 제가 안정형인 친구들을 만나서 이 부분은 조금 배워올 만하겠다. 이 부분은 조금 본받을 만하겠다
싶으면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도 있고 반대로 안정형 친구들도 이제 저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하니까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배워가는 게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 책도 결국에 그래서 안정형이 좋다, 음이형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럼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성향인지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파악한 한도 안에서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게 결국엔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는데 이제 저희 3명 다 음이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정말 극심한 안정형이다. 그러면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랑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 얘기네요.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낼 사람이 나와 정반대 성향일 때 가능하겠는가? 반대로 나는 음이형인데 또 만난 사람도 또 극심한 음이형이야. 그럼 또 그건 또 어떨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딱 이런 게 상상이 바로 딱 드는 게 이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잖아요. 어떤 사물이나 풍경이나 뭐 책이든 뭐든 어떤 거를 경험하고 저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게 대화가 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네네. 대화가 안 된다는 게 막 수준이 낮다 막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맞아요,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자체를 되게 낯설어하는 타입도 있잖아요. 네네네. 맞죠. 있어요. 그건 진짜 성향이고. 성향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어지지 않으면 저는 뭔가를 공유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네, 같이 좀 삶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걸 좀 꿈꾸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너무 이제 이건 진짜 하나의 저의 성향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 그죠, 부정으로 예. 저는 한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안정형이라는 어떤 상대를 대했을 때 조금 항상 아쉬웠던 거는 너무 인생을 하나의 게임처럼 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사실 어떤 걸 보고 느껴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나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미션 클리어.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겨내면 나는 성취를 했고 거기서 이제 쾌감을 얻고 계속 어떤 클리어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내가 이겨야 하는 어떤 게임의 한 퀘스트고 이걸 깨 나간다 나는. 그럼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서로 어떤 그냥 잘한다. 조금 네, 그렇죠, 잘한다. 근데 사실 그거에서 뭔가 뭐 솔직하게 말하면은 막 정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마스님이 얘기하셨던 질문을 이제 정말 예쁘게 돌려서 지금 대답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쁘게 돌려서 대답을 하셨고 저는 최근에 이성 친구를 만나는 기준점을 하나를 정했습니다. 얼굴 말고는 안 볼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얼굴 말고는 안 보겠다 이런 기준을 정했는데 응원해드렸죠. 네. 이제는 좀 해라. 이제는 얼굴이라도 좀 봐라. 네. 뭐 이런 것들을 응원을 받았는데 예.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생각해봤는데 시련을 겪은 안정형이면 괜찮겠다. 시련을 겪은 안정형. 고민을 겪은 안정형이면 괜찮겠다. 그래서 그 고민을 어떻게 다룰 줄 아는? 다룰 줄 아니더라도 일단은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나와서 제 주변에 굉장한 안정형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들 봐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의 대화가 재밌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재밌는 부분이 한정적인 것 같아요. 네, 재미있죠. 내 친구들이고. 근데 재밌는 부분이 한정적이고 더 많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약간 의문인데 제 주변에 그 시련을 겪은 안정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하냐면 자기의 감정이나 고민이나 장원님이 얘기하셨던 저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표현할 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자세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표현해서 그 얘기가 더 깊어지는 것이 조금 더디더라도 이제 얘기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솔직히 이성 친구는 너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다운될 때 같이 막 이렇게 바다로 맞아요, 빠져 맞아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련을 겪은 안정형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준점은 이제 외모로 보겠습니다. 저는 외모를 이제 네. 이제 저는 그 정말 의미형, 그러니까 본인은 부정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는 의미형이었어요. 의미형인 친구를 만나봤는데 반대로 누군가가 어쨌든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됐든 간에 그 일부분의 인생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서로의 삶 속에 되게 깊이 들어가고. 근데 저도 의미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극심한 의미형을 만나니까 제가 안정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MBTI도 바뀌었고 그래서 보면서 뭐 의미형을 보면서 공감도 되는데 공감이 더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한번 이제 겪은 것들을 봤을 때 저렇게 고민하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싶으면서 제가 안정형이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려면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해야 될 텐데가 되니까 아 이게 같은 의미형을 만나면 내가 혹은 상대방이 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약간 같은 의미형일 때 장점은 같은 고민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단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다운되는 거, 같이 이제 서로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질문밖에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끝도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안정형만 만나자니 또 약간 캐스트 깼구나 정말 축하한다 열심히 산다 이렇게 되니까 그 밸런스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련이 있는 안정형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깨달음을 얻은 의미형이라던가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이 얘기를 꺼낸 그 이유가 제 동생의 이상형이 MBTI가 T가 아닌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자기는 T는 절대 못 만난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니까 주변에 이상형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MBTI를 툭 던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는 MBTI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래서 이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신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 이상향이 다 달라질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 책 안에서 내담자 그레이스였나요 이름이? 그분도 이제 의미형이었는데 만나는 애인이 안정형인 약간 그런 커플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더 인생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구나. 성향이라는 기질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궁금해졌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 연애 감정 아니더라도 균형 얘기를 이 책에서 하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럴 때 자기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것들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하나 든 게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그 지니의 그 사업의 목적을 얘기하면 되게 순수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수한 게 뭐야?라고 얘기했더니 돈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업은 돈부터 얘기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제가 돈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이런 목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해라는 의미를 계속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이 보기에는 이제 사업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 거죠. 근데 순수하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제가 계속 깨달아요. 저는 이제 대표인데 돈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그거가 뒷전으로 이제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사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일적으로도 사실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조금씩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해요. 잘은 안 돼요. 그렇죠. 네. 기질 자체가 바꾸기도 되게 어렵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되게 어렵고 저는 이 책에서 쿼터라이프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6세부터 36세라는 게 사실 딱 한 가지의 고민을 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슬슬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굳건한 비혼주의였다가 이제 그래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하나? 왜냐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어느 순간 올 텐데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럴까요? 그런 걸 해야 되나? 그러면 결혼을 생각하면 연애도 지금 해야 될 것 같고 결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도 모아야 될 거.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생각할 게 아니고 당장 갈 수 있는 취업을 해서 커리어를 먼저 그냥 닥치는 대로 쌓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막 이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이 책에서도 그 여성의 입장에서 하필이면 쿼터라이프 시기가 가임기랑 맞물려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이제 떨어진다. 저는 이거에 되게 좀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저는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커리어에 대한 욕심도 있고 남들처럼 하는 어떤 가정에 대한 도전해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쿼터 라이프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 때, 내 시기 때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고민이구나. 이게 외향형, 내향형 혹은 안정형, 음희형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이 시기 자체가 그런 거구나라는 거를 제 3자가 짚어주니까 되게 뭔가 위로받는 되게 그래서 저는 이 저자가 선택하는 워딩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장 중에 하나가 39페이지에 외로움과 고통, 두려움, 지겨움, 혼란을 이겨내고 그 경험을 소화한 후에는 기쁨과 쾌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고 삶이란 의미를 찾아가는 미지의 개인적인 여정이고 사회적인 성공과 실패는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알려주었다라는 게 있는데 어느 워딩에서 꽂혔냐면 소화라는 워딩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견뎌내야 된다거나 인내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밥을 먹었으면 당연히 내가 소화를 시켜야 다른 음식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소화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감정들이 내가 이거를 못 이길 대상을 두고 부들부들 버텨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되겠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받아서 되게 위로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 장호님은 네. 좀 어떤 생각들이 좀 드세요? 아까 균형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네. 저는 결국은 어쨌든 돌아와서 네네. 이 책에서 그냥 딱 크게 와닿던 메시지는 처음 얘기했던 술잔을 만들자. 예. 네. 네네. 나는 술잔이 지금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기도 한 게 술잔을 제 딴에는 이미 만들어 본 거예요. 본 시도를 한 거예요. 되게 타협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공공기관을 준비를 해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 방법을 그러니까 최대한 분리를 해서 현실적인 수단을 내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분리해서 잘 즐겁게 해나갈 수 있을 거야 했는데 거기서 부딪힌 거는 아무리 아니 이게 음유형의 이게 진짜 끊어없는 딜레마인 게 그 잔이 그러니까 일로 딱 얘기를 하면 하루에 8시간씩 보내는 그 장소가 저는 분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8시간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성장이 되고 그런 일이 아니고 되게 어떤 일이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너 운동하고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겠지 했는데 막상 이제 겪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8시간이 저한테 그게 동기부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조금의 의미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그 다 좋을 수는 없는 것도 그쵸. 아는데 그게 너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럼 어떻게 점점 더 망설여지게 된 단계인 거죠. 술잔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너무 절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서 체념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일을 찾으려면
제게 맞는 일을 찾기엔 또 너무 고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음. 더 약간 음. 이렇게 한 걸음 앞으로 가기가 어려워진 느낌? 음. 네, 그게 참 네. 음. 지금 저한테 네. 놓인 과제예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취직을 한 적도 있고 네.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프리랜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기도 했는데 네.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여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후에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셨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그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맞는, 그러니까 표현을 빌리자면 전 그때 그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표현을 빌리자면 나한테 맞는 술잔이 아니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술잔을 빚어봐야지 나를 담아봐야지 그 술잔이 나한테 맞는지 버거운지 뭐 어떤지를 알잖아요. 근데 나한테 맞는 술잔은 아니겠다. 적어도 그러면 내가 이번 거를 경험했으니 그 다음에는 이 조건으로 가진 않겠다. 이런 환경에 나를 다시 한번 놓지는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뭐 계기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음이형의 경우 다시 앞으로 나가기가 정말 힘든 거는 아는데, 그래도 나한테 맞는 술잔을 계속 찾아야 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삶을 살아나야겠다라는 어떠한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기도 해요. 네. 저도 안 그래도 그러면서 찾아본 얘기 중에 네. 딱 와닿았던 내용이 뭐냐면, 저 같은 이제 유형의 비슷한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면은 좀 더 망설여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미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안 되니까 나는 다른 것도 못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계속 만들어 보는 거를 시도를 계속 해보고 그거를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또 새로운 시도를 또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정을 찾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서 좀 힘을 얻었거든요. 네. 저는 되게 성향이 극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안정형과 음이형이 어느 정도 반반씩 이제 내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제가 뭔가 제 안에 부족한, 그러니까 삶에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거나 뭐 소위 말하는 스펙이 조금 모자란 것 같다거나 이런 거를 느끼면 한없이 초조해져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스케줄들을 막 일을 벌려놔요. 이 프로젝트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한 반년을 정말 숨도 못 쉬게 너무너무 힘든 일정을 살고,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와요. 그러다가 결심을 하죠. 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다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버려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게 쉬다 보면 다시 또 사이클이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나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네? 하면서 또 막 벌리고, 근데 또 그렇게 바쁘게 사는 그 와중에 내가 만들어낸 결과들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벌려놨기 때문에 결과도 내 역량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이클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한 3, 4년 정도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이클을 내가 이런 사이클이 있구나를 깨달은 지도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 상반기에 미친 듯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고, 그때 깨달았어요. 나 사이클이 있구나. 이거를 조금 멈춰야 되겠다라는 거를 확실히 느끼고 이제 그 균형을 이제는 맞춰 나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 책을 보면서 어떤 말이 떠올렸냐면, 그 술잔을 보면서 저희 왜 속담 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가끔씩 저는 그런 기분을 들 때가 있었거든요. 약간 내가 지금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더 나은 삶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더 나은 삶이 있는 것 같고 뒤에 뭐가 빠지진 않았는지 자꾸 뒤돌아보게 된다. 저도 계속 그런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위안이 되고 힘이 됐던 말이 뭐냐면,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아느냐. 폭포수 밑에 갖다 놓으면 물은 채워지기 마련이다 라는 말을 누군가 딱 하더라고요. 끊임없는 물 밑에 그 독을 두어버리면 물은 채워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듣고
아,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한꺼번에 일을 많이 벌릴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이 쉴 필요도 없고 그냥 꾸준하게 내가 무언가를 계속 채워나면 언젠가는 그게 채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주변에서 이제는 어떤 얘기를 보고 동기부여 혹은 뭐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 스펙을 채워야지 라기보다는 조금 더 균형을 어떻게 하면 맞춰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지치고 조금 내가 내 스스로를 돌보면서 달려나갈 수 있을까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인 것 같긴 해요. 예. 혹시 책에서 좋았던 구절도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여러 가지가 꽤 많아 진짜 줄친 부분이 많았는데 맥락에서 좀 떠오르는 게 어쨌든 여기서 그 뭐라 해야지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네네네.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좀 그 와중에 좀 제가 실천할 수 있고 배워볼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와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어요. 이제 138쪽에 있는 글이었는데 일기 쓰기, 꿈 기록, 적극적인 상상, 명상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때로는 외부의 소음을 줄여야 한다. 남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줄이고 기술과 단절하고 수면 시간을 늘리고 트라우마와 중독을 치유해야 한다. 트라우마와 중독은 욕구를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망가뜨리고 의식을 흐려놓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결국 이런 활동은 안테나를 세워서 과거에 쉽게 감각하지 못했던 자기 삶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었는데 결국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이거는 음이형 안정이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어떤 조언일 수 있겠지만 음이형은 특히 어떤 일상의 어떤 형식을 만들어가는 거에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행히 운동하는 습관이나 이런 걸로 하루 루틴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일상에 그냥 그날 하루를 뭔가를 활동을 하고 뭔가 생산적인 걸 하고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짜고 어떤 자그마한 루틴들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일기 쓰기 뭐 명상 같은 거 이런 거 저도 요즘도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여서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그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의 경청 부분에 7장의 경청 부분에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내면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경청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직감, 느낌, 신체 감각, 우연, 침묵, 꿈을 비롯한 온갖 비언어적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음이형들은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의외로 사실은 고민에만 빠져가지고 사실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렇고 그래서 저의 올해 목표가 나답게를 좀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보자. 고민을 너무 하면 안 되나요? 심각하게 고민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로 일을 하고 나로 쉬고 나로 무언가를 진행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 부분들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님은? 저는 이 책에서 저한테 와닿는다라고 하면 내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느꼈던 감정들을 문장이 이렇게 정리를 해준 그런 것들을 밑줄을 쳤던 것 같은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구절도 있었고 가볍게 언급했던 작가가 하지만 자기 삶에 빠진 것이 있지는 않은지 자꾸만 의아해졌다 이런 뭐 문장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문장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와닿아서 물론 맞아 나 정말 뭐가 빠진 게 있는지는 의아했어 를 넘어서서 너도 그렇지 않아? 작가가 이렇게 문장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단어 선택을 하고 있는데 너도 그렇다면 이걸 읽어봐 라고 해서 정말 좀 많은 친구들한테 같이 얘기를 해주고 건네주고 싶은 문장이어서 이런 문장들에 더 밑줄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장원 씨 혹시 더 한두 개만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좋았어요. 34쪽에
네. 네, 여기는 이제 그 릴케의 구절을 인용한 부분이었는데요. 네네. 친애하는 카푸스 씨,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당신 앞에서 슬픔이 자라나고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큰 슬픔이라면 빛이나 구름의 그림자처럼 불안이 당신의 손과 모든 몸짓 위로 들이운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삶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품 안에 당신을 안고 추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는 것을. 네, 이 부분에 역시 줄을 쳤고. 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야기인데 이 네. 책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마침 저도 인용을 샀습니다. 해서- 비슷하네요. 네. 너무 네. 반가운 네, 부분이었고 네. 이 부분 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 네. 부분이 앞에서도 이 인상 깊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수천 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고민을 하는 그 흔적들이 다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네. 그 오랜 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하게 되는 게 더 좀 더 와닿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옛날 사람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구나. 이런 게 뭐 동시대 사람하고도 한테도 맞아요. 위안을 받지만 네네. 여기도 보면은 그 아우렐리우스라고 엄청 유명한 철학자 네네. 그 1600년 전에 살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막 너무 공감되는 고민을 하는 막 직업적인 성공 막 펼쳐져 있지만 나는 좀 그게 아닌 것 같아.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인생이라는 게 원래 다 이게 이런 과정을 겪고 아까도 중간에 말했지만 어떤 쿼터라이프 시기를 겪는 것 자체가 여기에도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하듯이 인생을 하나의 어떤 모든 겪어볼 만한 맞아. 어떤 하나의 과정이고 춤과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 가장 좀 위안이 되고 좀 힘도 나게 되고 또 네네. 의지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장원님 그 읽어주시는 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몇 정말요? 구절만 더 읽어주세요. 저 네. 헤드셋을 끼고 있잖아요. 네. 목소리가 너무 그쵸? 좋아요. 네, 몇 구절만 더 읽어주세요. 정말요. 네. 이게 되게 네. 부끄러움이 얼굴이 부끄럽네요. 빨개지셨나요? 95쪽에 네. 네, 여기도 약간 네, 어떤 조언 해답이 되는 조언 중에 하나였는데요. 상담자에게 했던 말인데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전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의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해요. 자아만 비대하게 만드는 길 말고요. 나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었다. 과거에 가던 길로 계속 갔다면 코너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을 절대 이뤄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이어지는 설명도 너무 또 와닿는데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는 쿼터라이프를 등 떠밀어 수직적인 성취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지만 그 사다리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허공으로 이어질 뿐이다.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여기서 특히 근데 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자아만 비대하게 만드는 길 말고요. 이게 저도 또 최근에 안 그래도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확 와닿았던 내용인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유형이 되게 경계해야 될 게 자아만 비대해지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 사이에서 되게 균형을 잘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제가 어제 그 명상에 관한 강의를 네네. 들었는데 거기서 자기의 에고와 너무 깊게 얘기하지 말 것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인상 깊게. 그러니까 이게 네네. 그 맥락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자기의 어떤 과거의 그 맥락을 너무 네네. 몰입해서 거기에 네. 과몰입해서 자기 자신을 약간 피해자로 만들고 좀 그렇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그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된다. 이 부분 보면서 되게 제가 되게 최근에 좀 그런 식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어서 네네.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이게 융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다가는 또 너무 내 얘기로 빠지면 내 중심적으로만 보게 되고 맞아요. 더 괴로워지고
번뇌가 막 많아지고 자의식 이런데, 과잉이 그쵸, 생기고. 자의식 과잉. 이곡 사이에서 참 잘 네, 조율을 해야겠다. 어렵죠. 네. 사실 그 지금 장어님이 읽어주신 부분에서 나왔던 코너라는 사람은 안정영으로 나왔던 분인데, 근데 그 안정영한테 얘기했던 이 얘기가 음이영한테도 충분히 얘기가 와닿는 거 보면 사실은 이게 안정영이냐 음이영이냐를 우리가 구별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사실 우리한테 이제 의미가 오는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한 문장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작가도 음이형으로 변했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작가 원래 음이영이었던 거 아닌가? 아닌가? 커리어까지는 안정형으로 살다가 네. 왜냐하면 제가 제 추측을 네네네. 해보건데 이 작가의 아버지께서 세계적인 호스피스 전문이세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면 당연히 안정형 스타일의 삶을 추구를 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무너진 그러니까 이 그 내용도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농구 선수를 했던 그 상담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탄탄대로의 삶을 살다가 자신의 어떤 지난 삶 혹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농구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서 이제 무너진 케이스란 말이죠. 그러면서 막 대학교도 퇴학을 당하고 막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되게 상심해 있으니까 저자가 한 말이 인생을 바꾸기에 너무 좋은 시기에 무너졌다. 네네네. 지금 무너진 게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파트가 나와요. 그러면서 맞아. 어차피 누구나 한 번씩 무너질 거. 중년의 위기라고 했던 그 말처럼 중년에 받았으면 정말 힘들었겠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예, 장원 씨 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한 글 더 읽어주세요. 이 28쪽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처음 부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어야겠다. 딱 진짜 느낌이 왔던 구절이에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나는 직장을 그만뒀고 기분이 좋았다. 나와 어울리는 곳이 어디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 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왠지 그런 직감이 들었다. 사회심리학자 케네스 캐니스턴이 일찍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자신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을 때도 나는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게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더 나은 삶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안정형이든 음이형이든 결국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같은 사람들로서 서로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공유하면서 같이 계속 대화를 해나가는 것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 좋네요. 이렇게 인상 깊었던 문장 계속 얘기를 또 해서 저희가 2부도 거의 끝마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예.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하면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순수 청년 마음에 드셨나요? 여전히 부끄럽네요. 네. 최정원 씨를 모시고 저희가 각자 책 선정하는 방법부터 최근에 읽었던 책, 저희 같이 읽었던 어른의 중력까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저희가 이제 나이대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해서 이제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는데, 근데 나이대가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 같고, 아이고 앞으로도 할 것 같은데 한숨이 나오네요.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고민에 빠져들지 말아야겠다. 고민에만 빠져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장원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은 언제나 저는 책 얘기하는 시간이 항상 즐거워서 이런 시간을 또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네. 네. 제가 그 휴식 시간에 얘기했지만 진짜 꿈꾸는 어떤 이상향의 세계가 그 아테네 학당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말 이런저런 삶에 대한 얘기를 막 나누고
계속 어떤 고민을 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저도 막 독서 모임 그다음에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어떤 기획이 있을 때 그럴 때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오늘 이거는 진짜 사실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얘기였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걸 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걸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네. 참 어쨌든 일단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좋아하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아, 사실 이게 즐거워야지 사실 얘기가 잘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마스님도 이거 준비할 때 얼마나 신나던지 신나 보이던지. 아, 저는 항상 그따 컨텐츠를 기획할 때가 가장 신나고요. 가장 재밌고요. 네. 네. 말씀하셨던 그 아테네 학당 같은 일을 지금 제가 운이 좋게도 하고 있는데 저희야말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불러주신 또 나와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저희 구두로 딱딱 약속을 하고 가시죠. 저는 오히려 언제나 오케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 해주시면 그러면 노예 계약서에다가 이제 가실 때 사인 한 장 해주시고 가면 되거든요. 장기적인 계약서에다가. 언제든 부르면 오겠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명을 확보를 이승영 작가님도 네, 계시고 똘똘한 우리 마스님 덕분에 한 명을 확보를 했네요.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따의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는 수요일 저녁에 팟빵, 플로, 그 다음에 유튜브 그리고 그따 홈페이지에 업로드 됩니다. 많이 검색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 그 다음에 게스트분 모시고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장원님이 소개시켜 주셨던 구절이긴 한데 그 구절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에 읽고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삶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품 안에 당신을 안고 추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모두 깨달아가는 그런 쓰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